2021년 2월에 중사로 전역을 하고 지금은 천만배의 모험이라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천만배 예비역 중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명이 천만배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이름처럼 돼가지고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파주에 있는 1사단 GOP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메인간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현역으로 가신 거예요? 현역 부사관으로 갔죠. 저는 이제 이등병 때 자대 전입을 오자마자 바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등병 때 지원해서 현역 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이등병 때부터 바로 지원을 했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병사는 훈련소를 가잖아요. 훈련소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소대장, 훈련부사관이죠. 그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리고 자대에 가서 자대에 있는 부사관을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너무 안 멋있는 거예요.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렇게 안 멋있게 좀 안 속된 말로 좀 막 나가도 군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의지에 따라 이렇게 멋있게도 할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직장이구나. 그리고 해보니까 나랑 잘 맞네?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2등병 때. 2등병, 1병이 이제 통상적으로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기가 좀 할만하네? 하면 잘할 것 같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뭐 굳이 더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이거는. 1사단 약간 그때 꿀이었나 보네요? 그때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개꿀이었어요. 포대기라 해가지고 생활관에서 근무를 그냥 대기만 했어요. 이제 그 탄약고 상키하키는 메고 있죠. 근데 그냥 생활관에 앉아있는 게 제 근무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요, 솔직히. 그럼 자다 보면은 한 1병쯤 되면 이제 후임이 있잖아요. 후임이 근무 교대 시간이 되면은 천만배 일병님 근무 교대 시간입니다 이래요. 그럼 키 벗어가지고 줘요. 그럼 제 근무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쉽다고 군생활이? 이거 내가 간부를 해도 잘하겠는데? 라는 간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부사관이라는 직업이 저하고 나름 잘 맞았어요. 제가 뭐 부사관이 싫어가지고 도저히 못 해먹겠어가지고 막 전역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뭐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같이 지내시는 분들도 제가 좀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해가지고 군생활은 좀 무리 없이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지내던 선배들 있잖아요. 뭐 한 10년, 20년 차이 나는 선배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뭐 잘못 살고 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별로 닮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게 나의 미래 모습일 텐데. 근데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방향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GOP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행정보호관님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뭐 15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퇴근을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인데도. 퇴근을 못 하고 부대에서 자면서 뭐 집에 뭐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 모습이, 물론 그분들 뭐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인데 그냥 그렇게 저는 뭔가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15년, 20년 뒤에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약간 이런 생각에 처음 병사로 입대한 건 16년도입니다. 그때는 핸드폰을 안 사용했죠? 핸드폰 그때는 안 썼죠. 핸드폰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군대의 변화. 단편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쓰고 난 뒤부터 뭔가 그 부대가 전체적으로 좀 깔아앉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핸드폰을 안 쓸 때는 이제 일과가 끝나고 개인 정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돗대기 시장 따로 없었거든요. 그냥 진짜 뭐 저기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가도 사람들 미어 터지고, 헬스장을 가도 사람들 미어 터지고, 저기 그 노래방을 가도 사람들 미어 터지고. 근데 핸드폰을 쓰니까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 다 없어진 건 사실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조용히 핸드폰만 하니까. 조용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또 부대 관리층이면 또 편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뭐 어디 안 돌아다니고, 간부의 입장에서는 어디 안 돌아다니고 그냥 방에만 이제 조용히 있으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뭐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간부 입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관리가 수월하다. 애들이 뭐 하질 않으니까, 뭔가 일어날 일도 없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GOP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대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제 뭐 카메라 뒤에 뭐 이렇게 가려놔요. 가려놓고 어플도 깔아가지고 카메라를 못 켜게 하는데 그걸 안 지키는 애들이 꼭 있어요. 당연히 있죠. 안 지키는 애들이 꼭 있어요. 간부들도 안 지키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지킨다고 해서 뭐라 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럼 모르잖아. 핸드폰 볼 수 없잖아. 개인정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 이거 왜 없어? 너 앨범 켜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거네. 뭘 찍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단체에서 학생운동했던 친구들이 군대 오면 전방 오면은 개꿀이겠는데 이거? 친북 성향을 띠거나
네. 약간 이 간첩이랑 어울리는 데는 개꿀이잖아. 나이스 땡큐잖아요. 핸드폰 쓰는 게. 아 뭐 그럴 수 있겠네. 어떻게 보면 네. 정보를 신나게 찍으면 되잖아. 네. 사실 뭐 100마디 말보다 이렇다 하고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마음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원래는 조금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쓰는 게 맞지만 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진짜로 실제 이거 종이에다 적어야 되는 거니까. 적고도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사실 용기거든요. 그런 게. 근데 핸드폰이 있으니까 속된 말로 진짜 뭐 빠꾸가 없다고 하죠. 난만한다. 그냥 대대장님한테 그냥 무슨 보내버립니다. 카톡으로 이제. 대회장님한테 그냥 네. 네. 수시로 보낸다 이거죠. 네. 그럼 중간에 관리하는 간부들이나 중대장 입장에서는 난감하겠네요. 굉장히 난감하죠. 이게 왜냐면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방법이 쉬워지다 보니까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네, 별것도 아니고 무서울 수 있죠. 병사들이. 아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괜히 좀 찔리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나의 빈틈이 보였을 때. 네. 근데 이제 병사들 빈틈 보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니까요. 그게 또 이제 답이 없죠. 병사들 졸거나 막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가서 뭐 이렇게 혼낼 수 없잖아.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혼내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그런 약간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나도 졸았는데 괜히 이거 갖고 얘기했다가 아 괜히 또 얘가 막 그럼 내비둬. 이렇게 뭐 조는 거는 이제 깨우긴 하죠. 그래 졸지 마 이렇게 네, 하는데. 깨우긴 하는데 근데 이제 깨우고 나서 야 너 자지 말라 했는데 또 자네. 야 너 따라 나와봐. 이렇게까지가 안 되는 거죠. 야 졸지 마라. 야 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졸면. 졸지 마. 그래 또. 야, 이게 그게 옛날에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볼모 잡힐까봐 무서워서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간부들도 힘이 뭐 세니까. 똑바로 해야지 뭘. 그렇죠. 장교가 무조건 상급자잖아요. 부사관 계급이 뭐가 됐든 간에. 장교와 부사관의 기싸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대장과 행정보호관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기싸움을 할 때 뭐 누가 이기냐 마냐 이런 건 사실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사관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싸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부사관의 그냥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예를 들면 15년, 20년을 한 행정보호관 짬을 먹은 장교면은 무사히 살아남았다면 대대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살면서 풍문으로라도 대대장과의 행정보호관의 기싸움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사관의 그 위치 자체가 그 장교와의 어떤 넘을 수 없는 그 격차 그게 저는 좀 단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군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 따라잡을 수 없고 근데 그게 어떻게 군대라는 조직의 무조건적인 룰이잖아요. 계급사회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알지만 나보다 10살 어린애랑 기싸움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기싸움조차 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근데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좀 대우를 못 받는 그러니까 장교로 따지면 소위잖아요. 그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하사들은 약간 좀 내팽개 쳐지는 느낌. 제가 만약 처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잠을 잘 곳도 없어요. 퇴근을 못하니까 GOP는 부대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자리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나 어디서 자야 돼? 그럼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배나 한 명이 와가지고 너 뭐해? 그러면 저 어디서 잡니까? 저 어디서 잡니까? 그러면 아씨 이러면서 마치 귀찮다는 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과거 모습이잖아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 어디서 잡니까? 이러면 아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조금만 있어봐라.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씨 이러면서 뭐 무슨 쓰레기 같은 침대 다 진짜 허름한 침대 주면서 여기서 자라. 침대 아니 매트리스. 침대죠. 그럼 그 컨테이너에 그냥 정말 속된 말로 그냥 밀어 넣는 거죠 그냥. 몇 명이 잤는데 컨테이너 하나에? 컨테이너 하나에 3명이서 잤습니다. 침대만 넣고? 네. 컨테이너 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크지 않죠.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흔히 뭐 공사장 같은 데 가면 네 건설 현장에 있는 이제 그분들 뭐 커피도 한잔 하시고 컨테이너 사무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딱 그거예요. 거기 딱 3개 들어가잖아 침대. 네. 4개는 하나 현관문 있어야 되니까 4개 못 들어가잖아요. 구석에 하나 둘 셋 들어가는 거네. 2층 침대였습니다. 2층 침대로? 2층 침대. 2층 침대로 그냥 밀어놔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소대장 같은 경우 있죠. 물론 소대장이 그 소대 대장인 건 맞으니까 뭐 완벽히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 사실 무리죠 그거는. 근데 소대장은 오면은 그냥 자기 방이 있어요.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야 그것도 그냥 부사관들이 문제라니까 이게. 섭섭하죠. 부사관들도 문제야. 우리 막내 하사가 오면은 먹고 자는 거 본인들도 고민해 주셨어야지. 그렇죠. 그거 안내를 해줬어야지. 후배들 본인들이 안 챙겨 누가 챙겨. 그렇죠. 좀 그런 좀 섭섭함이 있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좀 섭섭하죠 그때. 그리고 컨테이너 자면은 겨울에 난방은 잘 돼요? 난방이